자, 이번 강의는 외국납부세 공제 방법. 외국납부세액이 있을 때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냐. 세액공제 받을 때는 외국납부세액을 일단 국가별로 다 더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공제받을 한도를 계산해요.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겁니다. 자, 둘 중 작은 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첫째, 외국납부세액이죠. 외국납부세액. 직접, 간주, 간접 또는 하이브리드 업체를 통한 사업자에 투자했을 때 주주로서 부담한 세금. 보통 쓸 수 있죠. 그걸 더한 겁니다. 한도 계산하죠. 한도.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 표준분해. 여기 포함된 국외 원천소득. 이게 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뭐냐? 산출세액. 예, 각 사업연도 소득 산출세액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안 넣어요. 혹시 아십니까? 미완료소득 법인세. 소득법에 있죠, 규정.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 그 미완료소득 법인세도 안 넣어. 뭐만 집어넣는다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 산출세액. 자, 이 과표는 아시죠? 법인세 과표. 과세 표준.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국외 원천 소득이 뭐냐? 이 과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럼 일단 이렇게 해, 점들. 소득을 둘로 나누셔야 됩니다. 국내냐, 국외냐. 수입을 나눠야죠, 일단 입금을. 비용도 송금도 나눠야죠. 국내 거냐, 국외 거냐. 근데 송금이 국내, 국외로 구분되고 이건 잘 모르겠다. 공통비용도 있을 수 있어요. 공통비용. 공통비용은 어떤 사업 관련인지 구분해서 거기서 빼야죠. 잘 모르면 안 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소득에 대한 비용을 구분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국외원천 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해서 쭉 계산하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국외 소득과 관련된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 직접 비용 국외에서 빼셔야죠. 간접 비용 안분 계산. 그럼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이게 사실 작년까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개정되면서 이게 들어갔죠. 규정이 작년 말부터 올해 쭉 개정되면서 들어갔는데, 자, 먼저 직접 비용은 국외소득서 빼는 겁니다. 국외소득 관련된 거에 거기서 빼세요. 간접비용은 국외소득이나 국내소득과 양쪽 다 관련된 거죠. 자, 둘로 구분합니다. 국외소득이 생긴 사업하고 국내소득 생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가요? 동일한 업종인가요? 그러면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하세요. 수익 금액에 비례 안분. 두 번째, 업종이 다르다. 업종이 다르면 매출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손금의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이 규정은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해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업종이 같으면 매출 비율로, 업종이 다르면 손금의 비율로 나눈다. 그리고 만약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교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가 있다. 빼야죠. 어디서 뺍니까? 이월교손금 등이 국내에서 발생됐나요? 국내에서 빼야죠. 국외에서 발생됐어요? 국외에서 빼야죠. 국내인지 국외인지 모르겠다. 소득 금액별로 안분해서 빼야죠. 자, 직간접 비용 관련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 보시면요, 사례 박스.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 원천 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뭐냐 물어봤죠. 답변은 그것은 그 나라에서 소득 생긴 나라에서 손금 산입 안 된 것 중에서 손금 산입 안 된 거,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이에요. 그거로서 국내에서 발생된 송금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에서 발생된 송금은 거기서 직접 빼고 계산했을 거예요. 그거 아니고 국내 거. 자, 또 하나. 이 국외 원천 소득이 뭐냐 물어봤죠. 뭐죠? 국에서 발생한 입금에서 국에서 발생한 입금에 대한 송금을 뺀 거죠. 그것은 송금은 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 뺀 거예요. 입금 송금 대행의 계산은 소득금액. 거기서 이월급 송금, 비과세 및 소득공제 뺀 거. 과표 개념이죠. 과표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 원천 소득. 자, 대법 판례 보시면요. 국외 원천 소득은 밑줄칠 부분입니다.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의 원천을 둔 입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송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입금에서 송금 빼서 계산한다.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 국외 고종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수익금액의 일정한 원천 징수세를 곱해서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 주의하셔야죠. 우리가 외국에서 기술 제공 사익료 소득을 받아요. 그 나라에서 수익금액에 과세할 수 있어요. 수익금액 곱하기 원천 징수세를 곱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 보통 사람들이 그거는 매출일 기준 과세했기 때문에 대응되는 송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비용이 있다면, 직간접 비용이 있다면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시면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 한도. 국외원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해당 연도 과세표준 금액 계산상 송금에 산입되는 각종 준비금, 충당금 등등 비용들 그걸 다 공통비용은 안분해서 빼고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 밑줄 진분입니다. 송금은 그것이 외국 지점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은 아니지만 지점에서 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내 본점에서 지점의 소득과 관련된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 다 빼라는 겁니다. 지점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는 아니지만 그중 외국 지점의 영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다 지점의 송금에 해당되는 것 범위 상당하다. 따라서 다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기술 용역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 경우도 관련 비용을 빼고 하는 게 맞다라는 심판원의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 생겼어요. 이 한도 계산은 전체 전 세계 걸 합해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별 계산하는 거예요. 정전에는 전체를 합해서 계산하는 일괄 한도 방식과 국가별 구분하는 국별 한도 방식 중 선택이 됐었어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국별만 인정해요. 국별로 하면 한도가 좀 적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국가는 소득이, 어떤 국가는 결손 났다. 결손금을 각 국가 소득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해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차감해서, 왜냐하면 이 과표라는 것은 결손이 차감된 상태 과표예요. 전체 과표니까. 국외원천 소득도 소득 생긴 나라, 결손 난 나라. 결손금을 소득 비율로 안분해서 빼고 순액으로 계산하는 걸 분재내는 거예요. 계산 사례가 그 박스에 있습니다. 특정 국가 결손 나면 그 결손, 지금 이 사례는 비국이 결손이죠. 비국 결손을 소득 비율로 안분한 다음에 차감하고 난 금액을 국외원소득으로 본 그런 사례입니다.
자, 또 하나 3번.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다. 국내에서. 그런 경우는 외국 납부세 공제 할 때 감면을 받고 이것도 또 받으면 이중 혜택이다. 그래서 감면 받은 부분은 국외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자감. 다 빼진 않고 감면 비율이 50%면 50%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감면을 국내에서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 한도가 줄어들죠. 한도를 축소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 공제의 2월 공제입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 한도에 걸렸다. 이게 100인데 이게 60이에요. 40의 부분은 공제가 안 되죠. 40은 미공제분입니다. 미공제분. 이제 40의 미공제분은 5년간 이월시켜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한도 계산할 때 직간접 비용이 국내에서 발생했어요. 직간접 비용. 자, 직간접 비용을 이 국연초 소득 계산할 때 차감을 안 한 거예요. 안 했더니 60이 나왔어요. 차감 안 했을 때는 60이고 차감했더니 차감 계산할 때 차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차감 계산할 때 산출세 곱하기 과세 표준분해 국유원천 소득 차감을 시켰더니 여기서 뺐죠. 차감했더니 이 한도가 50이 나왔다. 그러면 한도 초과 얼마죠? 한도 초과는 요 100하고 이걸 비교해죠. 이거 얼마입니까? 한도 초과는 미공제분은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진정한 한도액이 되는 거죠. 한도액. 한도 초과는 50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한도 초과 50이 다 2월 공제되냐? 아니에요. 이 중에서 직간접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한도액하고 차감한 후에 한도액하고 차이 부분 10부분은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누셔야 돼요. 2월 공제 배제되는 부분. 여기 10이에요. 이 부분은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만 2월 공제 되는 거예요. 2월 공제 되는 부분은 50 중에서 나머지 40부분만 2월 공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간접 비용을 빼고 계산한 한도와 빼기 전 한도와 비교해서 차익 부분은 2월 공제를 배제합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2월 공제가 됐을 때 40이 2월 됐죠. 그럼 40이 넘어왔어요. 올해도 외국 납부세액이 있다. 두 개를 더하니까 한도 초과해. 그 해. 그 한도 초과되면 어떤 걸 먼저 공제하는 거냐? 2월 공제를 먼저 빼냐? 올해 걸 빼냐? 세액 공제는 2월 공제를 먼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된 걸 먼저 빼고 올해 거 그다음 빼고 차액은 또 1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약간 혜택을 보죠. 올해 것이 넘어가는 것이 더 좋죠. 왜? 2월 공제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것을 공제받고 많이 남은 걸 2월 시키고. 자, 외국 납부세액 2월 공제 배제를 한번 보십시오. 요 내용이 나옵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중에서 직접 직간접 비용과 관련된 외국 납부세액 1에서 2를 뺀 금액은 2월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직간접 비용을 빼지 않고 계산한 한도. 2. 직간접 비용을 빼고 계산한 한도. 두 개 차이 부분. 2월 공제 배제. 자, 관련 사례를 보시면요. 세액 공제 방법을 쓰다가 올해는 손금산입 방법을 써야지. 그러면 손금산입할 때는 2월 된 외국 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손금산입은 2월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할 때 이율공제된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연도는 이율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라도 다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5년 내 것은 공제 가능하죠, 당연히. 자, 우리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종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증대세에 바뀌었지만 그 규정과 최잔세 이제 외국납세공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조특법이 있는 거라서 최잔세 적용을 받아요. 반면에 외국납세공제는 최잔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외국납세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당연히 이율공제 가능하죠. 그 내용입니다. 적격합병을 했는데 그쪽 회사가 외국납세공제 미공제 잔액이 있는 거예요. 이율공제 되죠. 적격합병은 세액공제 합병회사가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그 넘겨진 부분은 전체 국연촌 소득을 안분해서 그 승계받은 부분에 소득서 빼야 돼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안분해서 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안분할 때는 그 보시면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원래 동일 사업이면 구분격리 안 해도 됩니다. 구분격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 공제 이율액의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45조 1항 괄호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한 전체 국연촌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81조 1항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연촌 소득으로 봐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외국 자회사에서 지급 보증료를 받은 거예요. 지급 보증료. 자, 법인세법 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 공제 한도를 계산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고 미수취한 보증을 안 받았네요. 미수취한 지급 보증 대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정작 세제에 위반된다. 덜 받은 거 입금 산입, 과세했다. 입금 산입했다면 그 부분은 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입금 산입, 국외 원천 소득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한도 계산할 때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해외 여러 국가에 지점을 두고 건설 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연촌 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 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 지점은 국연촌 소득에 대해서 소재지국 세법 따라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특정 해외 지점이 결손 과다로 전체가 결손 났다. 전체 결손이면 이게 마이너스인 거죠? 이게 마이너스 나면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0이 되죠. 0이 되면 외국납부세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율공제 가능하죠. 자, 외국납부세 손금산입 방법. 외국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하는 거죠. 세액공제 받지 못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세액공제가 더 좋은 방법이죠. 이 방법은 결손이 거액이 나서 세액공제를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경우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방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